일단 어저께 여러분들이 엄청 걱정을 하셨던 유동규 네. 씨가 자기 이제 병실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다음날 우선 네. 저도 교통사고를 2번 당해봤거든요. 네, 네. 충돌인데 네. 사고 직후에는 잘 모릅니다. 맞아요. 근데 네. 다음날 네. 그리고 일주일 후 지날수록 2주일 후 아파요. 온몸이 아픕니다. 네. 근데 유동규 씨가 어저께 네.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갔다가 뭐 CT 찍고 해서 별 이상 없어서 퇴원했다고 했는데 네. 다음날 온몸이 아프더라고 지금 호소를 했고. 맞아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 사진을 네. 공개를 했는데 네. 저 메시지가 네. 저는 좀 오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저 표현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네. 결코 자살은 아닐 거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결코 극단적 선택은 아닐 거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유동규 씨가 처음으로 이 대장동 사건 때문에 2021년 9월, 10월 이때 압수수색 당하고 했을 때 네. 정진상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고 네. 입원이라도 해 맞습니다. 라든지 네. 그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고 암시하는 듯한 아니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찰이 혼자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에 진입을 했을 때 예. 약을 먹어서 맞아요, 그때도 맞아요. 저 경찰이 처음에 병원에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당시에 네. 국감에서 네. 유동규가 경찰에 압수수색 직전에 네. 자살하려고 했다더라. 네. 이런 맞습니다. 말까지 이재명 전 지사가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뭔가 예. 압박 너가 죽어줘야 네. 이런 말까지 네.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맞습니다. 암시를 계속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고가 교통사고를 처리를 해줘도 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사고 대 사고로 수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도 뭐 제가 과거에 이제 어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오면서 2차선 도로에서 네. 앞차가 그냥 제가 피할 수가 없어요. 옆에는 산이었고 그냥 중앙선 넘어와서 쿵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네. 실수로 교통사고라고 하니까. 네. 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냥 사고를 처리하면서 가해자는 누구라고 이름을 알려주긴 합니다만 예.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가해자의 전화번호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지금 저 트럭 운전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신상을 알 수도 없는 상황,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사실 클 겁니다. 본인이 예. 사고 당시 심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 3차선에서 들어오는 유동규 씨 차를 네. 1차로에서 들어오는 8.5톤 트럭이 뒷부분을 가격을 했고 예. 그 충격으로 유동규 씨가 타고 있던 차가 이렇게 핑그러로 돌아서 네. 유동규 씨가 앉아있던 조수석 쪽이 그 중앙 분리대를 쾅 하고 네, 강하게 네, 부딪힌 거 아닙니까? 네. 그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본인은. 이게 이렇게 맞아요. 가던 차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도는데 보시죠. 예. 예. 돌 때 그 네. 뒤에서 오는 차가 있었다면 맞아요. 그대로 그냥 여기 네. 박아버렸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본인은 죽었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했답니다. 네. 어제 그 영상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영상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종편, 저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채널 A가 어저께 단독으로 공개했던 영상인데요. 네네. 1차로에서 트럭이 진입을 합니다. 2차로로. 그리고 오른쪽에 저 있는 차가 유동규 씨 SM5인데 들어옵니다. 마치 보면은 유동규 씨 차가 뒤늦게 들어왔고 저 트럭이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경찰은 지금 트럭이 가해 차량, 유동규 씨가 가해 차량, 트럭이 피해 차량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 트럭 운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트럭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시야가 훨씬 넓어요. 맞습니다. 오른쪽에 차량을 확인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들어올 거를 왜냐하면 그리고 저희가 톨게이트거든요. 네. 톨게이트를 들어온 다음에 수용차들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예상하고 깜빡이 넣고 들어가고 있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톨게이트 지난 자리예요. 지난 데였으니까요. 그리고 저 다음 순서가 어떻게 저렇게 그다음에 부딪히는 거죠. 네. 딱 부딪힙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부딪히고 네. 저 차는 트럭 그대로 가고 네. 지금 저 맞은편에서 오는 것처럼 저 헤드라이트가 나오잖아요. 저게 유동규 씨 차예요. 그러니까 받치자마자 그냥 핑그러러 차가 돌아버린 도는 거예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저
차선을 바꾼 저 트럭 뒤에 네네. 달려오고 있던 차가 있었다면 그쵸. 앞에 트럭의 시야가 가려있기 때문에 그쵸.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면 본인은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같으면 엑셀을 밟아요. 네. 엑셀 밟아서 가버리면 저 차랑 그냥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큰 사고였네요. 예. 진짜 천운으로 뒤에 많이 오는 다치지 차가 않았어요. 없었거나 네. 저 뒤에 오던 차 네. 지금 저 블랙박스 영상이 바로 네. 뒤에 오던 차가 네. 찍은 영상이거든요. 네. 저 블랙박스 영상을 네. 찍은 차량을 운전자가 박아버렸을 수도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왕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는 네. 일단 저 트럭이 네. 1차로로 달리고 있었던 것 때문에 네. 과태료 처분을 했답니다. 네. 트럭은 고속도로 1차로 못 다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진입을 한 것이 2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네. 저 트럭이 2차로에 먼저 진입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저 SM5 유동규 씨의 대리운전자가 네. 몰던 유동규 씨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유동규 씨 차라고 네. 지금 일단 교통사고 판단은 그렇게 하는데 어제 그게 영상이 공개가 난 다음에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제가 제 패친들 이런 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 첫 번째 의문이 네. 저기가 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인데 네네네. 왜 트럭이 네. 1차로에 있냐는 거예요. 네. 보통 트럭은 그렇죠. 제일 가해 사이드 3, 4 차선을 차선에서 가죠. 트럭들이 들어오지 네. 않습니까? 근데 트럭이 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인데 왜 1차로를 갔느냐. 그게 너무 이상하다. 네. 그리고 톨게이트를 통과한 다음에는 저런 승용차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도로가 넓어졌다가 좁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가기 힘든 사실 사고다. 승용차끼리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이게 차 이렇게 달리다가 예. 아, 저 차 들어올 것 같아라는 느낌이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안 바꿔도 차가 그러니까요. 사실 살짝 이렇게 옆으로 붙으면서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도 표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저 트럭 같은 경우는 더 높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충분히 예. 훨씬 잘 보이죠. 제가 네. 일종 보통 운전이어서 네. 15인승 이하 뭐 아, 다양한 15인승까지도 네. 몰아봤는데 어. 이게 높기 때문에 맞아요. 시야가 훨씬 넓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0% 뇌피셜, 네. 100% 음모론 네. 이게 경찰 조사 결과와는 다르고 네. 100% 음모론에 입각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소위 말해서 음모론자들 뭐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상하고 또 어떤 분은 제 패친 중에 한 분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네. 그 심야하기 때문에 저 트럭 보이시죠?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차랑 부딪히면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브레이크 등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저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아. 브레이크 이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왜 브레이크 등을 안 밟았지? 유동기 씨 표현에 따르자면 저게 시속 100km였답니다. 네. 그것도 이상하고 이게 사고 정황을 아시는 네. 분이 있다면은 좀 고속도로니까 위험해서 운전자가 안 내렸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네. 트럭 운전자는 안 내렸대요. 네. 안 내리고 그냥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보면 쭉 진행을 해가지고 오른쪽 가로 되거든요. 저 네, 트럭이. 네.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은 뭐 이거는 진짜 100% 뇌피셜이 음모론인데 왜 빨간색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올까? 혹시 저게 위에 저게 브레이크 등인 건데 보통 브레이크 등은 저 바퀴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밟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데 정말 음모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서 이게 단순 교통사고 조사를 좀 넘어서는 조사는 한번 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글쎄 싶습니다. 말입니다. 이게 사실 경찰 조사를 우리가 이제 많이 신뢰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뭐 너무 이제 저런 비슷한 거를 핵심 증인을 없애버리는 과정을 너무 영화를 많이 봐갖고 이게 진짜 의심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사실 일반 이게 밖에서 보는 사람도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본인은 얼마나 몸 다친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유동규 씨가 굉장히 강인한 얘기를 했어요. 책임감을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사실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다. 즉 재판에 영향 주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증언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유동규의 증언이 왜 필요하냐. 그 과거에 인터뷰했던 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유동규 씨 증언이 왜 중요한지를 아마 느껴보실 그러니까요. 수 있을 예. 겁니다. 한번 보시죠. 유동규 씨가 이제 대국민 이제 사기국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그러니까 CCTV 모양만 있지
실제로 이제 CCTV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워낙 성남시에서 네. 근무를 하면서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고 어떤 게 쇼였는지 이거를 너무 상세히 아는 사람이라서 맞습니다. 사실 저 CCTV 저런 증언 같은 것들도 유동식이가 저렇게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재명이 그렇게 자랑하던 CCTV가 뻥이었구나를 아는 거지 예. 그거는 그냥 조용히 그냥 역사적 기록에 이재명은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해서 국정을 매우 투명하게 시정을 매우 투명하게 맞습니다. 펼치던 사람이다라고 알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청년만 시장의 네. 이재명 시장이 상징이었죠. 네. 전국의 그 일개 지자체, 기초지자체 성남시장의 네. 기사를 거의 전국 일간지들이 다 썼어요. 맞습니다. 중앙지 그리고 맞습니다. 지자체. 그래갖고 막 따라하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저 말하고 있는 저 디테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디테일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 김용 5년 실형 받을 때 네. 그 증거가 전부 유동규 씨의 진술이 정확했다는 거고 네, 네. 지금 이제 그 전날 사고 날 때도 네. 그때는 정진상 재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판에서 정진상 씨 쪽하고 네. 엄청 싸웠대요. 네. 그러니까 대판 싸우고 네. 진술이 서로 엇갈려서 그렇죠. 그리고 정진상이 왜 자꾸 나 끌고 들어가느냐 네.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항의하고 그쪽에서 유동규는 무슨 소리냐라고 대받고 해갖고 분위기 네. 진짜 쌀벌했다. 살벌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그러면- 마치고 예. 밖에서 이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다가 저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본다면 네. 또 다른 형태의 모종의 경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음모론입니다. 모종의 재판 받는 사람한테 사고가 났잖아요. 음모일 수도 그러니까 경고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고가 저렇게 난 걸 갖고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한 게 과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한 사람 한 지자체장을 둘러싸고 의심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그렇죠. 한 1년 사이에 발생을 합니까? 맞습니다. 예. 1년 사이에 한 5명 정도가 지금 죽은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 사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인물의 사건에서 주변인 5명이 갑자기 병사를 하거나 4명이 자살을 합니까? 예.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만배도 자살 시도했었잖아요. 네, 네. 핵심 증인 김만배도 핵심 피의자.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금 대한민국 최대 대표 네. 야당의 네. 야당 대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음모론에 빠지는 거를 사실 기자로서 엄청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동규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음모론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반대로 음모론 이런 이 사고를 그냥 사고야라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게으른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이제 음모론에 치우치지도 않고 또 게으르게 사고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네. 한번 찬찬히 한번 다시 또 자료 같은 것도 계속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네. 네.